안녕하세요. 네이와이트TV입니다. 오늘은 AI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AI 이 기술에 대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도전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는데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 이 최용석 이분이 굉장히 정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의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돼 있고 그리고 현재 AI가 앞으로 그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어떤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앞으로 방향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를 일단 보고서 형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AI의 현재 기술의 어떤 방향과 현재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 그쵸? AI.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이게 산업에 지금 적용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어떤 한계가 어요 한계. 자, 먼저 AI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최신 트렌드가 바로 이 딥러닝이죠. 딥러닝. 딥러닝. 뭐 이 딥러닝이라는 그 학습 방법, 그러니까 AI 기술은요.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계보를 가지고 있는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두 번의 그죠? 두 번의 AI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AI 침체기 때 그 누구도 이 딥러닝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 어두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 딥러닝은 현실 세계에 이제 드디어 적용할 수 있게끔 현실 세계로 다시 주목을 받게끔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딥러닝 성공이 그죠? 성공으로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결국 이 딥러닝은 결국은 그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 AI가 결국은 예측하는 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잡한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걸 예측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쪽 이러한 AI 기술이 컴퓨터 비전하고요,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게임,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 아무튼 적용이 되고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인공신검명, 그죠?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그죠? 깊게 구성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말하는데, 예. 결국은 어떤 현상을 예,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확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찾는 거거든요. 이 찾는 알고리즘이죠. 이게 딥러닝이. 그래서 결국은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죠? 깊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딥러닝에는 그 이제 미분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웨이스라고 해서 했어요. 가중치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 하려면은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이론으로만 존재했고요. 이론을 현실 세계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가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에 대한 CPU, 연산 처리 장치가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이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이 심층 학습이 결국은 많은 계산을 요구하고
또 경험적으로 어떤 최상의 신경망,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갖다가 모사해가지고 흉내내서 만든 게 결국은 이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의 신경망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그죠? 이 계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요. 또, 이러한 이 전력량에 비해서, 그죠? 제공되는 AI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 이 전력량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화두죠. AI 업계에서는. AI 계에서는요. 결국은 뭐냐면 저전력이에요.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예. 저전력.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그 이 딥러닝 모델이 그죠? 딥러닝 모델의 이 AI가 전기를 얼마만큼 적게 쓰면서 학습을 하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AI 알고리즘을 이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거.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AI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AI 전용 하드웨어라는 건 이제 CPU 같은 거, 예. AP 칩, 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어떤 AI 관련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딥러닝은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학습하고 추론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라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잘 정제된, 그죠? 잘 정제된 학습 데이터를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 A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 답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예, B라는 현상에 대한 거는 B에 대한 어떤 답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로 AI에게 가르쳐 주고 나중에 그럼 C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이 완료된, 그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요.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나오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단계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추론하는 단계는 이제 실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C라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예측값을 이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모델은 결국은 확률이라는 어떤 복잡한 딥러닝 학습 단계를 거친 계산에 의해서 그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 그죠? 0과 1 아니면 참이냐 아니냐라는 결론도 얻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학습시켜서 그 이미지를 보여줘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판정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딥러닝, 이 학습하는 단계, 트레이닝, 그 다음에 추론하는 단계로 결국은 나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결국은 경험적인 거잖아요. 경험적인 결과입니다. 경험적인 결과라는 게 결국 이 트레이닝, 그죠? 데이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 경험적인 결과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그 문제인 거죠. 이거를 얼마나 많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확보하는지가 결국은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 이런 거죠. 그죠? 다양한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깊이는 신경망, 노드의 숫자, 그 다음에 많은 학습하는 방법, 그죠? 학습률, 그리고 한 번에 학습하는 어떤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층학습을 위해서는요, 이 계산 자원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죠. 예, 계산 자원. 결국은 계산 자원이라는 게 뭘까요? 예, 데이터인 거죠. 예, 경험적인 수많은 많은 데이터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계산하냐는 거, 이 계산이라는 행위, 결국은 계산하는 행위가 전력의 소모와 직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계산하는 이 행위에 대한 성능, 그죠? 이 계산 성능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뭘까요? 이거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AI 모델. 그리고 모델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그 경험적인 결과인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이게 결국은 AI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이 계산 성능하고 이런 전기 소모,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 GPU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GPU가 연산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에서는요, 이 TP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프로세서 유닛이라고요. 자기네들이 별도로 AI 학습용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칩입니다. 예, GPU. 예, GPU도 사실은 GPU의 문제가 엄청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GPU보다 결국은 적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은 이 TPU라는 걸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만든 거고요. 어, 결국은 이 심층학습이라는 게 이 추론 단계, 그죠? 이 추론 단계에서는요, 사실 전력을 소모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죠? 어떤 그 모델, 예, 모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모델에, 그죠? 여기 모델에 집어넣으면 그냥 아웃풋으로, 예, 아웃풋으로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이 단계는 결국은 데이터 넣으면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미 그 학습된 모델을 알고리즘을 계산을 이미 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전력을 별로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죠? 이런 AI 제품인 뭐 지능형 스피커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하죠. 그 사람이 AI 스피커에다가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명령을 한다거나 뭔가 요청을 하면 이 전송된 음성 데이터를 문자로 먼저 변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 문자를 던져주면 모델에서 어떤 결과를 내서 나온 그 결과가 결국 텍스트일 거고요. 이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피커로 전송하면 이거를 받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이거든요. AI 스피커도. 문제는 AI 스피커가요. 음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사용자의 음성을.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AI 스피커의 가장 큰 경쟁력인 거죠.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죠? 자연어 처리를 잘하고, 빨리 응답하느냐. 예. 이게 이제 서비스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또 인터넷 연결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음성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또 텍스트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AI, 이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으면요. 응답을, 뭐 주고받는 응답, 그죠? 빠른 시간에 응답이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깊은 인공 신고망은 그죠?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다. 이게 본질적이다. 예. 그 자원을 현재 이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그죠? 이 비용은 결국 서비스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은 비싸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최적화시켜서 전기열, 전력 소비를 절감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학습망을 학습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어떤 최적의 계수, 그죠? 이 계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웨이시라고도 부르고요. 결국은 이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라는 게 결국은 그죠? 이 가중치가 엄청 많은 뭐 적으면 수백만 개고요. 많으면 수억 개 이릅니다. 예.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시스템이 인공 신고망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높은 전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가중치가 보통 32비트 부동 소수점인데, 예, 이건 뭐 IT 쪽에 있는 사람들 쓰는 용어고요. 프로그래밍에 씁니다. 32비트. 0101 이게 비트잖아요. 이게 하나가 비트거든요. 0과 1. 이게 쭉 나열돼서 이 개수가 32개란 말입니다. 그럼 32개의 비트를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양이 나오겠죠. 예, 이 부동소 수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데이터는 그죠? 그걸 가지고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디스크나. 그래서 요 비트, 32비트, 16비트, 8비트 속으로 이게 표현량을 이걸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계산은 복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빨리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 가중치를 표현하는 게 비트가 줄어들수록 결국은 계산량 줄어들고요. 전력은 적게 소모하게 되면서 결국은 뭐 좀 어려운 말로는 계산의 정밀도를 뭐 희생한다. 네. 결국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AI 알고리즘 자체를 최적화하는 방법, 그죠? 이 방법이 결국은 AI를 이 산업에 빨리 확산시키고 활용하는 첫 번째 도전 과제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뭐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뭐 가지치기, 양자화, 뭐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압축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주로 이용하는데 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이런 알고리즘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TPU 같은 게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문용 반도체라고 해서 그죠? ASIC이라는 이 주문용 반도체라는 걸 이제 통해서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결국은 결국은 이 AI도 결국은 많은 복잡한 심층학습의 그 계산을 갖다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만 추출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 주문용 반도체인데 이게 장점이 이제 저전력, 전기를 적게 소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뭐, 국방 쪽에는 미사일 유도 장치, 어떤 전기밥솥에 탑재되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산하기 위한 전용으로 쓰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인베디드 프로세서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ASIC을 설계하는 방법이 필드 프로그램 게이트 뭐 어레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특정 기능, 그죠? 특정 기능을 갖도록 이걸 설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가격 대비 이게 성능이, 그죠? 성능은 별로 안 좋습니다. 가격은 비싸고요.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점은 그 하드웨어의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전력이라는 점이죠. 예, 저전력. 그래서 AI 하드웨어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요. 인공신경망 자체를 이제 최근에는 이거 인공신경망 이거 자체 이 자체의 구조 있잖아요. 이 신경망의 이 구조 인간의 뇌와 같은 이러한 신경망 구조 이렇게 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겁니다. 이걸 CPU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 구조 자체를. 보통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요. 그거를 GPU와 같은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병력으로 연결해가지고 계산을 동시에 막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죠. 근데 이 인공신경망 자체를 하드웨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뇌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적게 먹는 거죠. 예. 그런 칩을 뉴로모픽 칩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이고요. 결국은 AI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이 심층 학습을 하면서 그죠? 학습을 하는 거고요. 딥 컴프레션, 압축, 이 심층 압축이라고 합니다. 압축. 예.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압축인데, 어, 압축을 한다는 거는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예, 결국 뭐냐면은 AI 그 알고리즘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 웨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딥러닝 할 때 이 웨이스를 갖다가 이 최적화시켜서 조정하는 게 사실 이 웨이스의 값을 찾는 게 결국 계산인데요. 미분 방정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이 웨이스의 숫자를, 이 가중치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가지치기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퀀텀 네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웨이스 비트 아까 32비트 정도 32비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비트 수를 한 16이나 8비트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허플만 방식의 인코딩을 하는데 인코딩이라는 우리가 보통 압축할 때 많이 쓰죠. 압축할 때 인코딩 된 하면은 압축 그 파일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데이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때는 그 다시 복원을 시켜야죠. 압축된 거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심층 학습을 통해서 이 심층 압축, 압축을 통해서 결국은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뭐 이제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고요. 예.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깊게, 그죠? 넓게, 깊게 만드는데, 이 중간에 이걸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많다 보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예,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잘 되더라. 그죠? 예,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양자화라는 방법. 이건 뭐 물리학에 쓰는 용어긴 한데 결국은 어떤 가중치를 특정 숫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는 뭐 32비트 합성고 가중치를 8비트로 줄인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게 풀리 커넥팅된 가중치는 5비트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프만 코딩, 그죠? 허프만 코딩. 이게 이제 보통 그 인명 식문망 구조 그 이미지 넷에서 경진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개인지 고양인지 막 어떤 동물인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사진을 막 이렇게 AI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설명해봐. 이런 그런 게 이제 이미지 경진대인데 여기 알렉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죠? 이 AI 알고리즘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요. 요때는 보통 이거를 이 심층만 구조를 갖다가 이 이거를 계산하고 하려면 240메가 저장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게 인코딩, 그죠? 심층 압축을 시켰더니 한 7메가 정도 저장 공간만 차지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줄어들면서 계산량도 줄어들고요. 성능 개선 속도 증가됐고요. 그죠? 그러면서 전기 소모도 줄어든 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결국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가장 먼저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개발 동향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뉴로모픽 칩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결국에는 저전력 그죠? 인간의 뇌와 비슷한 CPU 그죠? AP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국은 그 이 딥러닝이 사실 이 계산이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계산되는 방식이요. 행렬 곱 연산이거든요. 행렬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어? 행렬 곱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서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어떤 되게 반복적인 이 행렬곱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행렬곱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예, 계산하는 결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연산하는 어떤 연산 처리 장치, 그죠? 장치가 계산량에 비해서, 어,
그 현대 연산 처리 장치는요, 계산량에 비해 가지고 메모리 전송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행렬곱 연산을 하면은 되게 계산 성능을 되게 잘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계에서는 행렬곱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특화된 그런 행렬곱 연산에 특화된 어떤 범용적인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AI 전용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행렬곱에 특화된 연산 전환 장치를 개발하면 그죠?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도 적게 소모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TPU, 그죠? 구글에서는 TPU 같은 걸 만들었고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를 모사해가지고, 그죠? 만든 뉴로모픽 칩. 네. 이걸 이제 현재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력 소모가 적을 것이고, 대신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IBM에서는, 츄른 노스라고 하는 최초의, 그죠? 양산 가능한 2014년도에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전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하드웨어 구조상 그 하드웨어 구조상 일반적인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신경망 학습 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뉴런목표 칩을 위한 또 그죠? 뉴런목표 칩을 위한 어떤 인공신경망 학습 기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저전력 강점 보여줬고요. 인신율 측면에서도 보여줬는데 사실 문제는 최신 기술보다 사실 성능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어, 뉴런픽 칩의 한계이자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런픽 칩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우리 인공신경 학습 방법하고는 다른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스파이킹 흉내낸 방법 이런 방법이 현재 최근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이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이게 결국은 앞으로 그죠?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하나가 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1조를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고 저전력 AI 알고리즘 연구와 병행해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예,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한국의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를 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또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그 10위권 안을 유지하면서 선두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저전력 AI 알고리즘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이 원총 기술을 결국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현재 과제 중에 하나죠. 예. 네. 이 분야는 사실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은 중국보다 또 AI 원천 기술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